나이가 들면 걷는 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인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 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가능성, 그러니까 옷이 걷는 걸 도와주는 의류형 로봇 기술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죠. 옷이 그냥 몸을 가리는 걸 넘어서 우리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는 세상이라니.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보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기존에 좀 투박했던 로봇 기술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훨씬 부드럽고 스마트한 해결책은 뭔지, 이게 어떻게 연구실에서 실제 레깅스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애초에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억 명, 이게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노인 인구가 이만큼 될 거라고 예상하는 숫자입니다. 2017년에 비하면 2배가 넘게 늘어나는 건데요. 이건 결국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또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이동성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근력도 떨어지고 특히 골반이나 발목 같은 관절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게 되고요. 몸의 조직들도 좀 뻣뻣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아프고 결국에는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걷는 동작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요. 여기 그림처럼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단계랑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단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목이거든요. 발목에 땅을 딱 밀어주고 다시 발을 들어올리고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발목이 뻣뻣해지니까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지면서 걷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전부터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초기 접근 방식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외골격 로봇이라는 건데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몸 바깥에 단단한 뼈대 같은 걸 입어서 관절 움직임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외골격 로봇은 너무 단단하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던 거죠. 오히려 이걸 입으면 더 피곤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마저 방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목표를 완전히 새로 잡습니다. 유연하고 가볍고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정말 도와주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로봇을 만들자.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로봇을 몸에 입는다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해결책은 몸 바깥에 뭘 덧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매일 입는 옷,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된 거죠. 옷에다가 기술을 심어넣자. 바로 이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 기술이 바로 형상력 합금, 줄여서 SMA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금속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떤 자극, 예를 들어 열이나 전기를 주면 자기가 원래 기억하고 있던 모양으로 착 하고 돌아가는 아주 특별한 금속인 거죠.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얇은 금속 와이어에 아주 작은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 때문에 와이어가 순간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마치 마법처럼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짧은 길이로 확 수축을 합니다. 바로 이 수축하는 힘이 우리 근육 대신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이 금속 근육, 그러니까 SMA 와이어를 골반이나 무릎 위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단단히 고정을 해요. 그리고 발뒤꿈치까지 쭉 연결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걸을 때 땅을 박차고 발을 떼는 바로 그 타이밍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와이어를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뒤에서 누가 내 발목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매일 입고 싶어하는 옷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기술만큼이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실제 사용자가 될 노년층 분들의 의견을 정말 꼼꼼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일단 편안해야 하니까 가볍고 신축성 좋은 원단을 썼고요. 남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검은색을 선택했죠. 허리를 숙일 때 편하도록 허리선 뒤쪽은 더 높게 만들고 쓰기 힘든 단추나 지퍼 대신에 붙였다 뗐다 하기 쉬운 벨크로를 썼습니다. 정말 모든 디테일에 사용자를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개발 초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긴 양말 같은 형태도 있었고 지금의 바지 형태도 있었어요. 연구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이거였죠. 과연 어떤 디자인이 이 SMA 와이어를 가장 안정적으로 딱 잡아줘서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디자인이 더 나았을까요? 연구 결과와 함께 이 기술의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움직일 때 와이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위치 변화를 잰 건데요. 바지 형태가 양말 형태보다 흔들림이 훨씬 적었죠. 그러니까 골반까지 단단하게 잡아주는 바지 디자인이 와이어를 더 안정적으로 고정해준다는 게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29명에게 물어봤는데 전반적인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점수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7점 만점이었는데 기능이랑 디자인 둘 다 평균 5점이 넘었어요. 정말 높은 점수죠. 연구팀의 사람 중심 디자인 접근법이 제대로 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용자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온도 문제였어요. 이 와이어가 작동하려면 70도까지 뜨거워져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피부에 닿는 옷이 70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뜨겁고 불편하겠죠? 정말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한 35도에서 45도 정도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조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능만 좋은 걸 넘어서서 충분히 편안하고 남들 눈에 띄지도 않고 심지어 매일 입고 싶을 만큼 멋질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바지가 우리의 걸음을 돕는 시대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다음은 뭘까?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걸 도와주는 셔츠? 아니면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조끼? 만약 우리 바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다른 옷들은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옷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